비타민 C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수리공 여러분은 비타민 C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약국 매대에 놓인 노란색 비타민 함유 캔디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는 따뜻한 음료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언컨대 비타민 C는 단순히 먹으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부속품이자 전신 수리공입니다. 많은 분이 선생님, 저 비타민 C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피부는 칙칙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C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숙제처럼 삼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유일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대부분의 동물은 스스로 비타민 C를 합성하지만 인간은 유전적 진화 과정에서 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외부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단 하루만 해도 혈중 농도가 곤두박질치며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체내 복구 시스템의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피로, 잇몸의 부기, 쉽게 가시지 않는 감기 증상들은 사실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C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양을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별표 어떻게 혈중 농도를 유지하며 흡수시키느냐 별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부품이 있어도 수리공이 일할 도구가 없거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기계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비타민 C라는 강력한 연료를 받아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게 만드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 컨디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비타민 C의 다각적 효능, 세포를 살리는 항산화 엔진의 비밀이제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비타민 C를 몸속의 녹을 닦아내는 천연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듯 우리 세포도 일을 하면 독소가 나옵니다. 이 독소가 쌓이면 세포가 산화되고 결국 염증과 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 C는 전신을 돌아다니며 이 독소를 중화시키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혈관 건강의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24시간 피를 내뿜는 펌프입니다. 비타민 C는 그 펌프와 연결된 고속도로, 즉 혈관의 내벽을 매끄럽게 닦아줍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비타민 C는 이 상처를 즉각적으로 치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2%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웬만한 혈압약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입니다. 둘째, 콜라겐의 절대적 조력자입니다. 여성분들이 피부를 위해 콜라겐을 많이 드시죠. 하지만 비타민 C 없이 콜라겐만 먹는 것은 벽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사슬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바로 비타민 C가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해야만 피부의 탄력이 살아나고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맑은 안색과 탄력 있는 피부는 비타민 C가 만들어내는 부수적인 보상일 뿐입니다. 셋째, 뇌와 신경 시스템의 필터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이기도 하죠. 비타민 C는 뇌 장벽을 통과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나 치매 초기 단계에서 비타민 C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비타민 C를 챙기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나의 기억과 지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넷째, 면역세포의 연료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군인 백혈구는 외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비타민 C를 급격히 소모합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탄약을 소모하는 것과 같죠. 비타민 C는 이 면역세포들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감기약보다 비타민 C 루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피부, 혈관, 면역, 뇌라는 인체의 핵심 4대 영역을 총괄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SOS, 비타민 C 결핍의 심층 신호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신호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환절기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곤 하죠. 하지만 전문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세포가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구강 건강입니다. 잇몸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농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양치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평소보다 잇몸이 붉게 붓고 들뜨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잇몸의 지지구조인 콜라겐이 약해지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결합력이 느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만성 치주염으로 번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혈관의 탄력 저하로 인한 피하 출혈입니다. 특별히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도 팔이나 다리에 멍이 자주 든다면 이는 모세혈관 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내벽의 콜라겐을 합성해 탄력을 유지하는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아주 미세한 압력에도 혈관이 터져 혈액이 새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 건강이 취약해졌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치유 능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아물었을 작은 찰과상이나 종기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거나 흉터가 유독 진하게 남는다면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비타민 C를 소모합니다. 이때 재료가 부족하면 재생 속도가 늦어지고 2차 감염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피부결의 변화도 놓쳐선 안 됩니다. 피부가 유독 거칠어지고 닭살처럼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모공성 각화증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는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단백질 대사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손등이나 팔꿈치 주변의 피부가 윤기를 잃고 푸석해진다면 수분 크림을 바르기 전에 체내 비타민 수치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자도 풀리지 않는 브레인 포그, 브레인 파그 현상, 즉 머릿속이 안개가 낀 듯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 역시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비타민 C가 제때 제거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결핍 증상입니다. 효과를 300% 끌어올리는 과학적 복용 전략 비타민 C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별표 어떻게 흡수시키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별표에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빠르게 일하고 남은 양은 주저없이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전략은 별표 분할 복용, 디바이디드 도싱, 별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1000mg을 아침에 한 번만 복용한다면 복용 후 3시간 뒤 혈중 농도는 최고치를 찍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세포는 하루 24시간 내내 항산화 관리가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오후 시간대에는 비타민 C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00mg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를 하루 종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신체가 언제든 필요할 때 비타민 C를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용 시점은 반드시 식사 중 혹은 식사 직후로 잡으십시오. 간혹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빠르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비타민 C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빈속에 들어가면 이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이장 내 자극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속에 포함된 다른 영양소들과 상호작용하여 흡수율이 더욱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아 이동하므로 충분한 물 없이 영양제만 삼키는 것은 엔진 오일 없이 차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C가 장내에서 빠르게 용해되어 혈액으로 전달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별표 메가도스, 고용량 복용, 별표를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양을 늘린다고 흡수량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에는 비타민C를 흡수하는 통로가 한정되어 있어 일정량 이상이 들어오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량을 목표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500mg 단위로 서서히 양을 늘리며 자신의 위장이 견디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하루 권장량을 1000mg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복용법입니다. 비타민C의 형태별 특징. 비타민C는 단순히 가루냐 알약이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공법으로 제조되었느냐에 따라 체내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별표 일반형 아스코르빈산, 엘러스코어빅 애시드, 별표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며 물에 녹는 속도가 빨라 즉각적인 흡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도와 짧은 반감기입니다. 비타민C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섭취하면 이 점막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류내 수치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3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설되어 버리는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리포소말, 비타민C입니다. 리포소말은 단순히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나노 기술을 의미합니다. 비타민C 입자를 우리 몸의 세포막 성분과 유사한 인지질이라는 기름막으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혁신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흡수 경로의 변화. 일반 비타민C는 장 내 수송체 SVCT-1를 거쳐야만 흡수되는데 이 수송체는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많이 먹어도 일정량 이상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면 리포소말 형태는 인지질막이 장 세포와 직접 융합되거나 림프관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수율이 일반형보다 최대 3에서 5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중 농도 유지, 기름막 덕분에 혈액 속에서도 서서히 방출되어 세포 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중성화 비타민C, 버퍼드 바이터민C, 별표가 있습니다. 비타민C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결합하여 산도를 pH 7.0 수준으로 맞춘 제품입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결합된 미네랄, 칼슘 등 외 섭취량도 함께 늘어나므로 신장 결석 이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함량을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장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비타민C를 낭비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궁합과 반드시 피해야 할 상급 비타민C는 독단적으로 작용할 때보다 특정 영양소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합은 별표 철분, 아이언, 별표입니다. 철분은 흡수율이 매우 낮은 미네랄 중 하나인데 비타민C는 삼가 철분을 이가 철분으로 환원시켜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빈혈약을 복용 중이거나 생리 중인 여성분들이라면 반드시 비타민C를 오렌지 주스나 키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별표 콜라겐, 칼러전, 별표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먹는 콜라겐이 유행이지만 비타민C가 없다면 그 단백질들은 몸 안에서 다시 조립되지 못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의 분자사슬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가교, 크로스링킹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비타민 C 없이 콜라겐만 먹는 것은 벽돌만 사고 시멘트는 준비하지 않은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을 원하신다면 이 두 조합을 세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비타민C를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적은 커피와 차에 포함된 탄닌과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기껏 흡수된 수용성 비타민C를 강제로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비타민C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죠. 영양제를 먹은 직후 입가심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비타민을 그대로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십시오. 또한 흡연은 비타민C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약 25에서 35mg의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이는 담배 연기 속에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비타민C가 최전방에서 막아내다 전사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라면 일반 권장량보다 최소 2~3배 많은 양을 보충해야만 비로소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 슈거,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C와 포도당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비타민C와 당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포도당을 먼저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설탕이 가득한 음료와 함께 비타민C를 먹으면 세포 내로 비타민이 들어갈 자리를 당분이 차지해버려 흡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강한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최대한 맑은 물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체 복구를 위한 비타민C 24시간 골든 타임 루틴자, 이제 비타민C의 이론은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죠. 제가 지금부터 제안드리는 비타민C 24시간 회복 루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세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1. 아침 루틴. 세포의 시동을 거는 항산화 실드.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세포를 복구하느라 보유하고 있던 비타민C를 거의 다 소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때의 비타민C는 하루의 에너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실천법.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일반형 비타민C 500mg을 복용하세요. 시너지 팁. 이때 오렌지나 파프리카가 포함된 식단을 곁들이면 천연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의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더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아침 커피는 비타민 복용 후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비타민C가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구석구석을 돌며 밤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2. 점심 루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부스터 타임.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식곤증이 찾아오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맹렬히 활동하며 산화 찌꺼기를 생성합니다. 점심 식후에 복용하는 비타민C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의 오일 역할을 합니다. 실천법. 점심 식사 후 10분 이내에 다시 한번 500mg을 섭취하세요. 철분과의 결합, 특히 여성분들이나 평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점심때 철분제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이온 상태를 변화시켜 장내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커피를 찾기보다 비타민C를 통해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오후의 업무 효율과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3. 저녁 루틴. 재생과 회복의 리포조말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바로 저녁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성인 호르몬이 분비되고 피부와 근육, 혈관벽이 집중적으로 수리됩니다. 이때 일반 비타민C는 자는 동안 빠르게 배출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오래 머무는 리포조말 비타민C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실천법.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리포조말제 제500mg 1000mg을 복용하세요. 콜라겐과의 시너지, 저녁은 콜라겐 합성의 황금기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의 분자 결합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다는 분들은 비타민C가 부족해 콜라겐이 몸속에서 제대로 조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포조말의 지방막 구조는 밤새 우리 림프계를 타고 돌며 상처 입은 조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세안할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피부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학적 조언과 마지막 당부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비타민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강력한 지능과 활동력을 얻었지만 대신 매일매일 외부로부터 이 생명 유지의 핵심 원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숙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별 맞춤 복용의 중요성 제가 오늘 여러 수치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별표 여러분의 몸 별표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 만약 식후에 먹어도 속이 쓰리다면 즉시 중단하고 리포조말 제제로 바꾸거나 함량을 낮추어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성질환자,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신장결석에 이력이 있다면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2배로 늘리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용량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 유독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나 감기 기운이 느껴지는 날에는 평소보다 500mg 정도 더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비타민C를 식량 삼아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를 넘어선 삶의 태도 비타민C는 마법의 탄환이 아닙니다. 비타민C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술, 담배,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주는 데미지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하나를 챙기는 마음가짐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과 비타민을 챙기는 그 짧은 1분이 사실은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쌓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얼굴빛을 맑게 하며 지치지 않는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루틴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비타민C의 진정한 힘과 복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타민C를 단순한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대하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책상 위에 혹은 식탁 위에 비타민C를 꺼내두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건강한 조언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젊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넷과 전문의 박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